안녕하세요. 맥케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HLB의 리보세라님 상업화 성공은 인얼가닉 글로스 전략의 이제 완성이 될 것인데요.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장중 흐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전장에 31,950원, 이 장중에 32,000원대 이제 지지를 살짝 조금 빠지면서 31,950원 정도로 1.54%. 어제 장이 올라갈 때 큰 흐름을 못 냈다가 오늘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오전장에 좀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약보합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금요일날 나왔던 이제 양봉을 이틀 정도 5일선 부근에서 일단 조정을 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장중에 이제 수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오늘은 정말 뭐 오랜만에 이 장중에 프로그램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. 7월 달 들어서 처음으로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만에 일단은 지금 들어오는 어떤 상황이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잡히고 있지 않죠. 그래서 아예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는 이 물량 관련되는 부분이 잡히질 않습니다, 지금. 근데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이 5장까지 해서 이제 금요일날 나왔던 이 양봉의 어떤 시가, 그리고 이 5일선과 지금 이제 21일평 사이에 지금 캔들이 위치하면서 거래가 이렇게 크지 않으면서 좁은 어떤 플랫형 형태의 흐름들이 한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어떤 상태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.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다 이제 플랫형 형태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. HLB 제약 같은 경우는 2%,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1%,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2.51인데요. 이 테라피틱스는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장부 이제 열람 관련되는 허용, 가처분 신청 제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이다. 그러니까 장부 열람 관련되는 부분이 신청이 제기가 됐다는 말은 뭐 주주라든지 채권자 쪽에서 이제 이 부분도 신청이 좀 되었다, 이렇게 보여지는데요.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 지나봐야 좀 알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제목으로 이제 올가닉 그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. 진양곤 회장이 사실 이제 M&A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이 올가닉이라고 하면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유기농 뭐 이런 거 할 때 이 올가닉 이제 그로스 성장 전략에서 이 올가닉 글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생적인 어떤 부분의 성장인데요.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이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현금 창출력이 좀 뛰어나다 이러면 자기가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이제 공장도 짓고 자체적인 어떤 지원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을 이제 올가닉 글로스라고 합니다. 뭐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막대하게 이제 매년 이제 투자 자금을 넣는데 뭐 외부에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채권을 뭐 대규모로 발행해서 조달하지 않죠. 그만큼 쌓여져 있는 내부의 어떤 돈을 가지고 충분히 성장을 하는 어떤 흐름들을 올가닉 그로스 전략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성장이 안 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본 돈이 없는,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이오텍 같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는 장기적으로 보통 이제 신약이 나오려면 뭐 10년에 1조 정도가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 든다. 그러면 그 막대한 자금들을 외부에서 뭐 조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성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, 이럴 때 이제 구사하는 게 인올가닉 이제 그로스 전략입니다.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이제 외부 자금만 이제 조달해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상당히 많죠. 그리고 진양곤 회장이 M&A 전문가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좀 표가 나는 게요.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일단 M&A를 통해서
M&A를 한다는 말은 이제 기업의 어떤 단기간에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형태니까 HLB 그룹 입장에서는 파이프라인 확장이라든지 재무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구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섞어서 이제 성장을 하는 전략을 이제 인올가닉 그로스라고 하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바이오텍이니까 이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이 상업화에 이제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정말 뭐 HLB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지금 합해서 비상장까지 합하면 42개입니다. 뭐 HLB 쪽에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사이언스라든지 뭐 테라피티스라든지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뭐 노터스라든지 그 다음 항서제약과의 어떤 협력, 이뮤노믹 테라피틱스, 그 다음에 엘레바 테라피틱스, 뭐 베리스모, 참 뭐 많은 어떤 회사들을 상장사라든지 계열사에 갖추고 있죠. 최근에 이런 부분까지 늘리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어떤 성장을 하는데 다른 어떤 이 바이오텍 개발만 중심으로 했다가 무너졌던 기업과의 차이점은 상장사의 어떤 장점들을 M&A와 끊임없는 지분 투자로서 파이프라인 확대와 어떤 성장들을 좀 했다는 거죠.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성장의 이제 한 차원이 이제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업화 성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마치 이제 삼성전자로 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이 83년도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을 하면서 보통 이제 다른 뭐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한 6년 이상 걸렸던 이 메모리 관련되는 부분들을 6개월 만에 이 성공을 하면서 이 완전히 이제 좀 뒤집어 버리죠. 그리고 결국 이제 92년도 이후부터 이제 도시바까지 압도하면서 메모리의 어떤 강자로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세월 전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. 한국 같은 데서는 뭐 메모리 반도체를 못하는 뭐 이유 뭐 이런 것까지 일본에서는 제시했습니다만 성공 사례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 삼성전자가 그 전까지는 뭐 LG전자나 뭐 이 현대 뭐 이런 어떤 경쟁 구도에서 이 글로벌 탑 티어로 이제 바뀌는 어떤 과정이 되겠죠. 그러니까 바이오텍도 사실은 이제 성공하기 전에는 이런 어떤 개발 전략을 하기 위해서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뭐 존립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는 M&A로 좀 컵을 했죠. 그래서 내역을 보시게 되면 본래 이제 HLB 자체가 과거에는 이 국제 전공이었죠. 초기에는 이제 이게 뭐 밸브나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별로 이제 회사가 좋지가 않다가 이 장애에 있는 이제 제대일 회사인 라이프 코드 쪽하고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우회 상장 뭐 비슷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라이프 코드가 또 이노지디엔 쪽하고 이제 또 최대 주주가 또 바뀌었다가 2009년도에 이제 이노지디엔에서 HLB 쪽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양곤 회장 체제로 이제 지금까지 한 뭐 12, 13년 정도 이렇게 왔거든요. 근데 요때 이제 중요하게 좀 뭐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HLB 밸류 체인을 만드는데요. 이 끊임없는 이제 유증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뭐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카인드 사이트 가보면 자금 조달 내역들이 쭉 있는데요. 뭐 2009년 이전 거는 놔둬버리고 뭐 채권 관련되는 부분 이런 이제 신주인수 건 이것도 놔두고 그냥 유상증자만 따져보면 대충 주식수만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한 5천만 주 이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유상증자 할 때 이제 가격은 별개로 하고 2009년도에 유상증자가 있죠. 예,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. 2011년도에 또 이제 유상증자가 있죠.
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어떤 이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들이 2012년도부터 이제 본격화 되니까 2015년도에도 유상증자가 있습니다. 이때는 이제 3자 배정이죠. 자, 2019년도에도 이 당시가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에스마워크에서 하면서 주가가 그 당시 좀 올라올 때죠. 이때도 또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 3자 배정으로 또 있었죠. 자, 그리고 또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죠. 이때도 또 이제 구주주 배정으로 있고, 그 다음에 2020 작년도죠. 또 이제 구주주 배정으로 3자 배정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주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가 많다는 이제 기존의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는 개인들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또 2020년도, 2022년도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해서 이제 유증을 또 통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올해나 내년도에 나와야 되고, 그 단초가 이제 7월 달에 7월 말 이후에 이제 예상되는 본심사 관련되는 승인 여부와 우선심사와 이제 일반 심사 여부의 어떤 결정,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가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, 자, 이러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좀 반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. 자, 5장에는 이제 32,000원대 이제 지지를 하긴 하면서, 여기는 조금 이제 박스권의 어떤 중앙값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34,000원에 대한 어떤 시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, 이런 부분들을 수급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어떤 직면입니다. 그래서 21일평과 5일평선 사이에 있는 이 흐름들, 거래량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플랫형 이후에 이제 이틀 조정이니까 다시 양봉의 패턴이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